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조선일보의 어설픈 장난질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세훈이 박영선 앞서자 친문, 요즘 20대는 철이 없어서, 이게 따옴표인데요.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한마디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뒤처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나오니까 친문 지지자들이 요즘 20대 철 없어서 저런 거다 라고 비난했다는 건데요.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20대 지지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면서 20대 유권자를 싸잡아 비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클리앙을 보더니 몇 가지 사례를 가져오는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베 회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 일베 회원들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일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일베가 각종 몇몇 커뮤니티에 스며들어서 그 커뮤니티가 점점 그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가지고 클리앙 회원들이 다 20대를 욕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글을 보고 댓글을 보면 무조건 20대 욕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당장 여기서 기자가 캡처한 내용만 보더라도 세대 운운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20대를 욕하는 것처럼 조선일보 기자가 싸잡아가지고 저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딴지일보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20대 개땡땡론 이런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0대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는 걸 저렇게 가져옵니다. 이 보도만 보면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도 20대를 막 욕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20대가 철이 들지 않고 못 배워서 보수를 지지한다는 20대 비하로는 진보 진영에서 단골로 등장해왔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네티즌들은 이제는 이간질까지, 와 조선일보 대단하다, 또 조선일보냐, 가짜뉴스 아니면 왜곡, 이간질이 특기인 사회악, 폐간이 되어야 한다, 메인 화면의 모든 기사 헤드라인에 언론사 함께 올려라, 이런 반응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선일보 나라를 팔아먹을 기레기야, 젊은 청년들 선동하려고 해도 아직은 살아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가 가져온 20대 개땡땡론, 이 내용을 보면 조회수가 700도 안됩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700도 안되고요. 추천이 12회, 비추천이 11입니다. 한마디로 딴지일보 게시판 내에서도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글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딴지일보에 20대를 다 싸잡아서 욕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소린 건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일베에서 이명박근혜 욕하고 오세훈 욕하고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건 잘했다, 이런 얘기 뭐 하나라도 올라오면 일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잘했다고 인정했다, 일베에서도 오세훈 욕했다, 일베에서도 박근혜 이명박 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안에서 공감대 형성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래놓고 기자라고요?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님, 저런 거 보도하면 재밌으십니까? 오죽하면 좋아요 12에 싫어요 78이나 되는 리포트래시에 저렇게 박제가 돼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다수의 공감대도 전혀 형성하지 못한 저 글이 젊은 층들이 많이 가있는 게임 사이트에도 퍼져 있다는 겁니다. 무려 이 조회수가 4만이나 되는데요. 애초에 딴지일보 클리앙 혹은 사회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2030이 등 돌리고 있다, 2030 업은 오세훈,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제목만 보고 대부분 지나치는 사람들은 아 2030이 오세훈이 대세구나, 그럼 나도 대세에 따라야겠구나, 오세훈을 응원해야겠구나, 이런 걸 노리는 거 아닙니까? 저런 말 같지도 않은 김명진 같은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마땅한 이유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은 저런 어설픈 세대 갈라치기에 넘어가지 않고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기긴 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민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여론과 실제 민심 다르다, 이 주장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지난 총선 때도 유튜브만 보면 민주당 참패, 국민의힘 압승 이렇게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 180석 압승이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이로 인해 그 후로 온라인 민심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기껏해야 한 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의식화된 정치 고관여층과 커뮤니티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의식화되어가는 청년, 청소년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중의 욕망을 유혹하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하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실제로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아까처럼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청년들을 무의식적으로 유혹하는 컨텐츠들이 보입니다. 그 전략에 숨이 턱 막힐 때도 있는데요. 애초에 정치 문제에 관심 없는 일반 청년 청소년들은 스쳐가는 기사 제목, 상위 댓글 몇 개, 혹은 본인이 자주 가는 온라인 커뮤니티, 시사를 제외한 유튜브 콘텐츠 및 반응을 통해 사회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여론의 주류에 탑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애초에 불확실성을 가진 채 소수에 뛰어들 바에야 다수의 여론에 기대면 덜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정치 얘기 나오면 그때 본인이 봤던 주류를 형성했던 논리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는 겁니다. 혹여나 논리가 밀려도 쟤는 소수고 난 다수파야 라는 위안을 삼을 수도 있는 거죠. 이로 인해 열받는 일이 생기는 순간 스스로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면서 누군가의 위로도 받고 구체적 질문을 통해 차근차근 반박거리를 찾기도 시작하죠. 처음엔 별거 아닌 말싸움 정도였겠지만 그렇게 점차 커뮤니티에 스스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커뮤니티나 기사 제목 몇 개 보고 이러는 거 아니다 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반박 논리를 쌓을 때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누가 와서 역사 공부 좀 해, 무식한 게 죄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아, 내가 반성해야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감만 더 생기고 혐오의 씨앗만 더 커져갈 겁니다. 더욱더 그럴수록 반박 논리를 제공해주는 세계, 그런 사이트에 의지하고 빠져들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팩트 체크, 디테일한 논리적 설명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콘텐츠들이 어떻게 애초에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달되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각종 커뮤니티가 어떤 상황인지도 지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온라인으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을 찾아가서 공감대를 먼저 쌓아야겠죠. 다짜고짜 커뮤니티에 와서 정치 얘기를 한다고 반길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제가 게임과 인플루언서, 유튜브 이쪽에 주로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로 대면 강의가 있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프로게이머, 유튜버라는 소통 창구로 먼저 학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제 스토리를 녹여내는 방식으로 게임, 전략, 사회 문제라는 나름의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서 소통 중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특정한 정치적 발언 안 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사회 참여의 차원에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프로게이머를 하다가 왜 갑자기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게임과 인플루언서 쪽에 집중을 하는지, 이런 내막들을 간략하게 전할 뿐이고요. 서로의 관심사와 언어로 소통을 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이들이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저와 똑같은 사회인식을 가지게 만들고 같은 사상을 주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역할이 되겠죠.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MZ세대에게 익숙하고 여기에 걸맞은 홍보 소통 방식을 찾아가야 됩니다. 민주당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겠죠.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건 특정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아이디어가 모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공감대를 진짜 형성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엔 욕을 먹을지라도 그런데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소식 틈틈이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보시다시피 오세훈 대형악재 떴다. 이게 현재 민주당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의 글입니다. 무려 조회수가 4만 가까이 되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황교안이 오세훈을 돕겠다고 나온 기사에 대한 커뮤니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보시다시피 무능의 아이콘, 교환아 방빼, 더럽게 나댄다, 오지마, 왜 오냐, 방구석에서 나오지 마라, 참 다된 밥에 콧물을 뿌린다, 황교안 그냥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핸디캡 매치다, 진짜 도움 안 된다, 황교안의 나경원까지 묻고 더블로 가, 펠레다, 무쓸모에 눈치도 없다. 대다수가 그냥 다 황교안 씨를 비판하는 겁니다. 오세훈 씨한테 어설프게 끼어들다가 지금 황교안 씨 제대로 뼈 맞고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건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건 만약에 이런 정치적 배경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황교안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황교안 씨가 여태까지 뭘 해왔고
어떤 길을 걸어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구나. 그럼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 커뮤니티를 봤을 때 민주진영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있기에 온라인에서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할 것인지, 그냥 여러 커뮤니티가 일베랑 비슷한 콘텐츠들에 점령당한다고 그냥 회피하면 끝나버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커뮤니티를 빼앗기기 시작하다 보면 그런 맥락을 전혀 모르는 자라나는 청년, 청소년들 입장에선 그게 대세인 줄 알 테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커뮤니티 모니터링하고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